네, 세대국 부동산 서입니다. 11월 1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5.5%죠, 지금. 이게 3.5%로 내릴 거라는 이야기가 온통 부동산 게시판마다 도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3.5% 수준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과 하락률을 같이 해서 1.5%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김치국을 마시는 건 아닐까? 혹여나 1.5%의 금리로 간다면 일본처럼 저성장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까요? 자, 어제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고정형 금리 곡소리가 난다. 예. 주담대 3년 고정형 이후 변동 적용받는 순간 곡소리가 납니다.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숱하 늘어납니다. 자, 그것은 아파트 가격 최대 50%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교보증권의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금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코픽스 금리 3.97%. 거의 뭐 최고 수준에 다시 다다르고 있습니다. 얘가 오르면 뭐죠? 변동형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내일 당장 금리가 오릅니다. 4%. 이 수준에 플러스 은행이 1%의 예대 마진만 먹어도 5%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보통 주담대를 받으면 5%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고 가야 된다. 특례 보금자리라고 불리는 그 우대형이라고 불리는 그 녀석조차도 뭐 4.8% 정도 수준이니까요. 금리 아직까지 피부로 체감하려면 멀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요거죠. 잔액 기준 낮을 때는 뭐 2.8% 수준이던 것이 지금 4.2% 정도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잡아놓은 물고기들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은행에 이자를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굉장히 낮았던 구간에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도 말이니까 거의 21년까지 19, 20, 21 혹은 뭐 18년 이때까지도 대출 받았던 사람들 뭐 3년 고정 이후 변동 혹은 5년 고정 이후 변동 대출 받은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자, 이 사람들 갱신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5%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받았던 사람들의 대출 평균이 대략 한 2.7% 정도 수준 되는 것이 5% 수준으로 껑충 뜁니다. 이 시기들이 다 뭐 3년 혹은 5년의 시기들이 계속 도래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그런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금리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5.5% 언제까지냐? 3월 달까지. 네, 3월 달까지는 5.5% 현행 금리가 유지될 것이고 5월 달에는 금리가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요런 예측들을 CME 패드워치 보면 대충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 되면 금리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글에 요즘에 부쩍 집사라는 글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댓글에 보시면은 사실 분들 사시면 되잖아요. 사시면 됩니다. 네. 매도 물량 38,600개 이제 어느 정도 요 공식처럼 다시 요 궤도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세 물량도 오늘 좀 9,500건대. 요게 많이 떨어졌을 땐 8,400건대. 지금은 9,500건대. 전세 거래가 비교적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월세 물량도 적었을 땐 6,600, 지금은 7,400. 임대 물량 17,000개. 이 정도 8,000개 수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오늘 69건. 어제 하루 굉장히 좋았었죠. 거래량 어제 157건이었던가요? 굉장히 많았다가 오늘은 적어지는 추세. 뭐 400건대 초반에서 400건대 중반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거래량은 뭐 1700, 뭐 1750 요 정도까지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달은 1900건대, 네, 1903건, 1건, 네, 요 정도로 예측하고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록색 덩어리로 묶어본 부분,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몇 건 증가했나 보면은, 지금 요 정도 남았을 때 거래량이 한 100건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1767건이죠. 그러면 한 거래량이 100건 정도 더 증가한다고 치면은, 뭐 한 1800건대 중후반, 네, 그 정도 거래량이 10월에 거래량이 될 것 같고 11월의 거래량은 사실 조금 더 우려스럽긴 해요. 이 추세 변화는 되는 게 무섭습니다.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어제 사진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었죠. 48평형 8억 5천,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8억 2천. 야, 저층인데 대단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버머의 우방아 유쉘 25% 정도. 가격이 또 6억 이상 거래온 몇 건인가요? 6억 이상 4건. 그 중에서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나면 국편 기준으로는 네, 두 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대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6억을 돌파하지 못하더라. 6억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통곡의 벽인가요? 올라가고 싶어도 기어오르기 힘든 6억이라는 선. 대신 센트럴자이 5억 5천, 침산 화성파크드림 5억 1천. 여기하고 인기 있는 지역들 남산동, 대신동 요 지역, 그리고 침산동, 그리고 오늘은 월성동이 안 끼어들었나요? 월성동이 왜 없지? 진천동 하나 끼어있네요. 진천동은 4억 천. 자, 요거 가지고 또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신축은 대단하다, 신축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 연식을 봐야 됩니다. 2021년식. 지금 2023년이죠. 이제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야, 이거 놔두고 묵혀두면 오르는 아파트 같으면은 왜 2년이 되자마자 팔려고 할까요? 거래가 많이 나오고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맞아요. 예, 2021년도에 입주된 아파트들 신고가 나올 여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신고가가 대구에 지금 5% 수준 요거 조금 하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간 브리핑 때 제가 신고가 비율 보여드리잖아요. 의미 있는 신고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근데 뭐 수성구 어디 잘 나가네요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30% 이상 하락하는 게 더 많아요. 요 사이트 말고 돈보 말고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하락률 표시되잖아요. 60땡. 고점 대비 비율입니다. 이런 게 무지하게 많아요. 3억 이상 아파트 오늘 요까지 다 합니다. 좀 오래됐죠? 요런 도로가 자꾸 봐집니다. CG 요쪽 얼마 전에 방송으로 한번 다뤄서 그런지 자꾸 눈에 띕니다. 구축들. 자, 여기도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페이지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30% 이상 빠지는 것들 많습니다. 요 60x.x 요게 굉장히 더 근래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구축은 원래 그래. 신축은 영원하다, 신축은 잘 나간다, 범어동은 영원하다, 잘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잘 나가는 동네들의 가격도 어디 뭐 고점 하나 제대로 회복한 게 있나요? 고점이 12자입니다. 12억이 8억대로 내려와 있어요. 10억짜리가 8억으로 내려와 있고요. 뭐 한 15억까지 갔던 것이 12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15억까지 갔던 것이 10억을 살짝 상회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많이 빠졌을 때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순환하는 사이클 속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집 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 금리 한번 떨어졌다고 집 사라고 하는 사람들, 금리 오르라고 금리 한두 번 오를 때 그러면 집 팔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상관없다고 하고 한번 떨어지니까 전부 다 자기만의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저도 이유를 갖다 붙이라면 뭐 100가지 1000가지도 갖다 붙이겠습니다. 흐름을 잘 보고 그냥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면 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6억 이상 아파트들 거래 없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비율이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다시 1월달, 2월달 수준으로 올해 1월달, 2월달 수준, 2월달은 조금 나았지만 1월달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억 이상 비율이. 분양권 거래량 조금 빠지는 느낌 들죠? 분양권 거래량 조금 빠지는 느낌 듭니다. 일별 거래량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표를 보여드리니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가을 들어서 전세 거래량이 좋아진 건 맞다. 이때 입주가 많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거래량 안 좋아지면 정말 완전히 지옥으로 가거든요. 좀 많이 해소되어야 되고 내년에도 전세 거래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물량 맨날 쌓여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디가 비게 됩니까? 뭐 성서화, 시지화, 법물화, 뭐 지산화, 뭐 어느 동네든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이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2030이 뭐 그런 집들 받아줬다 쳐요. 또 10년이 지나서 40년 이상의 아파트들이 질비한 이 시장에서 1020의 세대들이 얼마나 받아줄까? 그 인구 피라미드 이런 거 보시면요. 1020은 2030은 그나마 많아요. 0에서 10까지는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누가 받쳐줍니까? 나중에는 무작정 사라고 하는 사람들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혹은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나는 몇 년도에 집 사서 나는 뭐 몇 년도에 집 사서 한 개 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세트로 하면서 재미 많이 봤다. 근데 제가 2021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23년 제일 1월 달까지 누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던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갈아타고 잘 탔어요. 근데 한 방에 막판에 몰리면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집 사라고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거든요. 자꾸 사라고 하는 사람들 팔기 위한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려는 그런 액션은 아닐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의심하는 병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의심병이 도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코픽스 금리 오늘 오르는 거 보셨겠지만 거의 4%에 육박한다 하면 그 대출 내면은 대출자들의 금리는 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